안녕하세요. 미수물방TV입니다. 오늘은 KPM테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인 렌질루맙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KPM테크와 텔콘 RF가 49억을 휴머니젠에 공동 투자를 해서 각각 23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신약을 만들고 있는 휴머니젠 회사가 나스닥에도 상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분도 갖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목을 많이 끌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내 판권 및 필리핀 판권을 개발 주요 단계마다 분할 납부하는 형태인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이 형태로 166억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척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게 미국과 브라질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국내도 이제 임상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가 흔히 많이 뉴스로 접하는 화이자나 아니면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글로벌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늦는 감이 있지만 수많은 제약과 바이오가 중구난방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진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질루막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주요 사망 원인인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머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개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KPM테크가 이거 외로도 한일진공의 지분을 3.11% 보유하고 있는데 약 26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가 3,290원 기준에서 시가총액은 4,526억 수준이고요. 지분현황 보시면은 심플하게 텔콘 RF 제약에서 18.7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가 지분이 적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재무보다 시가총액이 높을 경우, 급작스럽게 좀 높아진 경우, 이럴 경우에 지분이 조금 적은 경향성을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매출 추세 현황은 2017년 290억, 2018년 295억, 2019년 177억 수준이고요. 최근 3년 당기순이익 추세 현황은 2017년 마이너스 56억, 2018년 328억, 2019년 마이너스 353억 수준입니다. 회사 위치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뭐 따로 본사 사옥이나 그런 게 없어서 거리뷰로 한번 보니까 지금 이게 정문인 것 같고 이쪽으로 조금 빠지면은 이 외곽 건물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건물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일반 제조공장 형식으로 좀 큰 면적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7명의 직원분들이 평균 연봉 4,334만 원 정도를 받아가고 있는 회사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52주 최고가는 7,460원으로 지금 주가에서 2.27배 정도가 더 올라야지 이 최고 신규를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강성주주들도 조금 있을 걸로 파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슈가 다시 발생할 만한 뭐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금 요동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52주 최저가는 474원으로 최저점에서 6.94배 정도 오른 게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는 지금 한 주당 이 회사를 처분했을 때 968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가 가지는 재산과 현 주가의 계율이 3.4배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7배 정도 올랐으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재무적으로는 3.4배 정도 더 평가받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이제 걸쳐져 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은 3,290원 물건을 팔아서 마이너스 288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따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또한 지급되지 않았고요. 지금 월봉 차트 보시면은 한 달 만에 주가가 동전주에서 지폐주로 무섭게 치고 올랐는데 이 기간을 다시 줄여서 보면은 2주 만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머니젠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면서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신약에 대한 실질적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고 신기록을 찍어주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제약사들 뭐 모더나, 화이자, 긴급 그 사용 승인을 벌써 신청을 했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 이슈에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휴머니젠 늦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조금 불안감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모더나와 화이자가 신약을 이제 찍어낸다고 쳐도
70억인 거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미리 산 나라들에 먼저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에 휴머니젠 신약이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내년에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재무적인 거에 비해서 지금 주가 자체는 조금 고평가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업 개요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약품사업본부, 기계사업본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관계회사 등과 관련하여 기타로 영위하는 산업은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제약 및 바이오 부분이라고 합니다. 알리코 제약 및 비보존과 텔콘 RF가 많이 엮여 있죠. 이 비보존이랑. 그리고 알코지약은 개구충제 때 테마로 형성해서 주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과 임상시험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임상시험용 외용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표면 처리 약품 및 도금 설비의 주요 수요층이 되는 전방 사업은 PCB 산업으로서 첨단 전자산업 분야와 직결되는 핵심 전자 부품의 필수 산업으로 관련돼서 이 산업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조금 이 회사는 뭐 실질적으로 원래 진행하는 사업군보다는 바이오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요. 휴머니젠의 신약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가가 조금 더 요동칠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 발 앞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를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